제가 이제 작년에 유튜브에 그 강의를 해서 네. 그 강의가 성지순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마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원칙은 있어요. 그 원칙이 해마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과 중에 매년 한두 개씩은 빵꾸가 빵빵 나오나요? 나옵니다. 뭐 예외 없이 나오나요? 예외 없이 어디선가 터지나요? 어디선가 터집니다. 얼마 전에 연대 경영도 터진 적도 있고 네. 빵꾸 난 적이 있고 또 성대 글로벌 경영이 빵꾸 난 적도 있고 주로 상위권 학과들에서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렀던 애들을 보고 배 아파했던 경험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올해 이제 당면한 입시에 관심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정시 전략인데요. 올해 수능이 이제 문이과 통합 첫 해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과생들, 똘똘한 이과생들이 문과 교차 지원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학이 들어가는 경제학과, 뭐 경영학과, 이런 통계학과 이런 데는 실제로 이과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흔히 이제 경제 경영이 문과에서 제일 이제 입결이 높잖아요. 네. 이 학교들이 그보다 이제 학교 레벨이 떨어지는 공대와 막 입결이 비슷해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얘기부터 하면 문과생들이 있는 과에 이과생들이 들어올 거다 이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올해 입시도 그것이 지금 가장 관건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적이 나와봐야 지금 원점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모르거든요. 물론 입시관들이 대충 예상을 했지만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표점이 나와봐야 유불리가 일단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대체로 지금 예상은 이과생들의 표점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그레이드 낮은 대학의 이과생들이 한 그레이드 높은 대학의 문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넘어올 거냐? 그리고 애들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 거냐는 넘어가는 과는 상경계열 쪽이 분명할 거고요. 또 얼마나 넘어올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데 제가 지난 7월 달에 설문을 돌리는 것인데 그때 설문 돌렸을 때는 약 30% 정도가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넘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성적이 나와보고 그래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넘어가겠다는 친구들이 상경계열 쪽으로 지원을 많이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그죠? 상경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애들이 꽤 있죠. 근데 다른 계열은 가야 취업도 안 되고 뭐 쉽지 않아요. 그죠. 상경계열 근데 좋은 예가 서강대학교가 몇 년 전부터 문이과를 통합을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래요? 서강대 경영이나 경제학과의 30% 정도가 이과 친구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 올해도 한 30%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저희가 설문을 돌렸을 때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겠다는 친구들의 약 48%가 상경계열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가 있습니다. 서강대 상경계열에 갔던 이과 출신 친구들은 만약에 공대를 갔으면 어느 정도 갈 친구들이었어요, 보통?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경외시 공대 정도 갈 친구가 서성한 경제경영.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분포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분포를 봐서 알 수 있는데 대체로 그 서성한 상경계열을 간다고 치면 중경외시 또는 항공대 뭐 이런 데에 공대 정도 갈 친구들이 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올해는 그 파괴력이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레벨을 하나의 급간이 아니라 뭐 두 급간도 점프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인문대학 우리 보통 기피하는 게 어문계열인데 어문계열로 간다고 치면은 두 칸을 점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연대에서 서울대, 고대에서 서울대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위권 대학에서 중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에서 최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이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대학 브랜드가 주는 어떤 메리트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이과 친구들이 대학을 확 올려서 문과 비선호학과로 가는 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회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아요. 답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적으로 답변할까요? 아니면 둘 다 해주십시오. 이만큼 내피셜로 할까요? 교육적인 답변은 그거보다는 적성을 고려해서 이과에 그냥 가는 게 낫지 대학 브랜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내피셜로 하라는 제 경험상 비추부터 아직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사회가 뛰어난 사회이기 때문에
혈연과 지연에서 우수한 점이 없으면 학연이라도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브랜드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갈 때는 우리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 아버지가 백이 있는지 없는지, 네. 내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예. 이런 걸 고려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물적인 답변을 네. 드릴 수 있을까? 속물적이라기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항의 들어오면 홍 기자님 책임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저 댓글을 제가 방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또 약대가 이게 또 변수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약대가 들어오면서 이과 커트라인이 막 이게 작년과는 전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파급 효과를 예상하시는지요? 약대 때문에 지금 입시 기관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배치표는 약대를 어떤 위치에 놓을 네. 거냐 골치 아픈데 또 지금 각 대학들이 약대 위치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입시 기관들하고 뭐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예. 약대가 들어오면 이제 한의학과하고 수의학과의 점수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화공생명 같은 그러니까 피트나 미트나 디트를 준비했던 프리메디 학과들이 약간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예상이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약대가 올해 성적 뚜껑 열었을 때 한예와 수의예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의치한수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은 의치 약한수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한의보다 더 위에요? 한의보다는 위에 있다. 오. 물론 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의학과나 약대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나머지는 한의학과보다는 약대가 위에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저 사실 너무 옛날 얘기지만 그 허준 드라마 나왔을 때 저 한의대는 진짜 장난이 아니었는데. 한의과 대학이 약간의 그 철학적인 의미도 있는 과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그 비아그라하고 정관장이 나오면서 한의원들 매출이 줄어서 한동안 그 이렇게 하락세였다가 또 최근에 올라오다가 다시 또 이제 하락세가 될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한의학과보다는 약학대학 나오는 것이 수입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은 약대에 대한 성적이 높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 시내 주요 대학교 약학부, 약학대학, 약학과는 지방 의예과만큼 높지 않을까. 와, 그 정도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대 서열이 서울대 약대가 있으면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2등이 누구냐 가지고 지금 치열한 그 자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샷발 싸움이. 그래서 보통 중앙대 약대 전통의 예, 전통이죠, 그죠? 약사회 회장들은 전부 다 중앙대 간다고 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연대 새로 생기는 연대 약대, 성대 약대 이 지금 세 대학이 굉장히 그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제 중대학대가 그래도 2등일 거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모든 약대가 다 이제 입시로 전환을 했습니까? 네, 하나도 남김없이요? 네, 37개가 6개가 다 넘어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이 네, 됩니다. 그 이만큼의 어떤 상위층을 약대가 먹어가면은 줄줄이 약간 커트라인이 도미노처럼 밀리는 그런 것도 좀 있긴 있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지방의치학약소 쪽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화학이나 화공생명, 생명과학 뭐 이런 과들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두 개네요. 이과에서 문과로 이만큼 가고 약대도 이만큼 가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쭉쭉쭉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이과는 약간 상향 지원을 해도 될 타이밍인가요? 우리는? 홍 기자님 교육청 출입하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가처럼 다 하십니다. 그냥 대충 그럴 것 같아서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공과대학 쪽이 좀 약세가 아닐까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과는 약간 좀 기회네요, 기회. 그래서 그 우리가 속된 말로 꿀 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 입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올해 수학을 잘하는 이과생들이 꿀 빠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수시 광탈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6광탈 6개를 했으니까 6광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해도 이제 정시로 다 역전을 할 수 있다. 옛날에 제자 중에 수시 다 떨어져 울다가 뭐 경찰대 서울대에 붙고 서울대를 간 친구도 있었다. 그렇죠. 예,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정시 중에 또 이 핵방꿀 노리는 법 이것도 인상 깊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유튜브에 그 강의를 해서 네. 그 강의가 성지순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맞힌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해마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뭐 나온 김에 소개를 드리면 첫째, 작년에 비해서 전형 방법이 바뀐 학과들이 있습니다. 반영 비율 같은 게 바뀌거나 과목이 바뀌거나. 두 번째는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들이 가끔 빵꾸가 났다. 쫄아서 안 쓰나요, 그러면? 못 쓰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배치표라는 넓은 존인데 예. 배치표상에서 맨 위에 있는 과들을 또 쫄아서 못 쓰니까 빵꾸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수험생들이 기피할 만한 요건이 붙은 과들이 있습니다. 전형요소가 복잡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를 가야 한다거나 이런 예. 과들은 인기가 최근에 떨어지니까 또 빵꾸가 날 수도 있고, 또 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은 어떤 과가 인기 있더라라고 하면 그 과 애들이 몰릴 걸 염려해서 안 가는 바람에 빵꾸 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또 뭐 배치표상에 보면 이 과가 이렇게 높을까? 근데 높게 돼 있는 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런 과들, 그러니까 평판도에 비해서 배치 점수가 높게 돼 있는 과들이 또 빵꾸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면 민감한 얘기인데 종교 색깔이 너무 강한 대학의 어떤 과들도 빵꾸 날 위험성이 있고, 그렇군요. 또 전년도에 경쟁률이 무지하게 높았던 과도 빵꾸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몇 년 전에요. 꽤 오래 전에 메가스타디의 손주은 선생님, 네. 지금 회장입니다. 어떤 과 빵꾸 날 겁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과가 터진 적이 있어요. 다 몰렸군요. 다 몰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과가 빵꾸 날 거냐 하는 것은 예상하기 쉽지 않다. 보통 이제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과 중에 매년 한두 개씩은 빵꾸가 빵빵 나오나요? 나옵니다. 예외 없이 나오나요? 예외 없이 어디선가 터지나요? 어디선가 터집니다. 얼마 전에 연대 경영도 터진 적도 있고, 네. 빵꾸 난 적이 있고, 또 성대 글로벌 경영이 빵꾸 난 적도 있고, 주로 상위권 학과들에서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렀던 애들을 보고 배아파했던 경험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빵꾸와 미달은 다르다, 그죠? 빵꾸와 미달은 다른데 보통 빵꾸가 날 정도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보면 되나요? 그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3대1 정도 안 되는 미달이라고 보는데 3대1이 안 될 수도 있고 3대1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다군으로 쓰니까 일종의 예. 마지노선입니다. 빵꾸가 났다고 치면은 이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얼마나 이렇게 평균이랑 차이가 나요? 그것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형편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보통 형편없을 때 빵꾸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건대 가는 친구가 연대 갔다 가.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질 거냐 하는 것은 그건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못 들어갈 아이가 들어가면 그게 빵꾸죠. 네. 아까 이제 우리 일반고랑 특목고 얘기하면서 이제 특목고를 안 가고 내신 잘 받으려고 일반고를 갔는데 내신이 안 나오면 정말 좌절이다. 일반고 3, 4등급 나온 애가 그래서 제일 불쌍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이면 일단 몇 %를 찍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반고 3, 4등급이라고 치면 이제 수능도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중위권 대학이나 중하위권 대학으로 가야 되거든요. 항상 중위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수시에 가든 정시에 가든 우리가 속된 말로 팍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불쌍하다는 얘기고, 또 내신을 가지고 학생부 교과는 못 간단 말이에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종합으로 가려고 치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힘들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수능으로 간다고 쳐도 3, 4등급이면 경기도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쌍하다는 표현을 쓴 것인데, 근데 뭐 3, 4등급 이후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전형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내신 3, 4등급이 나와도 논술만 두고 파면 논술 전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갈 거냐라는 것은 특정 짓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수시나 정시에 보면 가톨릭대 그 정도 레벨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간다고 치면 3, 4등급도 충분히 경희대학도 갈 수 있다. 무슨 전형입니까? 그러면? 네오르네상스 학생부 종합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종은 그야말로 레인지가 넓어서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3, 4등급은 역시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3, 4등급이면은 상위 몇십 프로 정도입니까? 4등급이 40%예요.
4등급이 40%요. 네. 4등급이 상위권입니까, 중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중하위권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수도권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역 대학들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역 대학들 중에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수도권에 없다는 이유로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핀테크, 모빌리티,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과들이 지방에 좋은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애들이 잘 안 가요. 실제로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커리큘럼이 탄탄한 커리큘럼 탄탄해요.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아. 그런데도 지역 대학이 있다는 이유로 안 가요. 안타까워. 교수님들도 정말 우수한 교수님들이 있는데 특히 모두 국립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학, 지거국이라고. 직업국죠. 지거국에 그런 과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취업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몇 등급 정도예요, 요새는? 직어국 우수과 하지만 숨겨진 과. 작년에 충북에 있는 모 지거국 대학이 7등급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 대학, 우리나라 대학이 안타까운 게 네. 대학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선발권이 있는 대학과 모집해야 하는 대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역 대학들은 지금 학생들 모집에 진짜 애를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수도권으로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과들이 애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가면 전망이 밝은데. 그럼 이런 얘기를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하실 거잖아요.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선뜻 좋은 대안이 되겠네요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냅니까라고 하나요? 그래도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 예.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취업률이 좋은데 못 가는 거죠. 집에서 먹으니까. 자, 이제 아마도 이 영상이 수능 발표 전후로 나갈 것 같은데 아마 정시 원서를 쓰는 게 서두를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좀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수를 염두에 두지 마시라 당부드리고 싶어요. 보면 상담해 보면 여기 쓸 거예요. 여기 성적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재수 각오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올해 최선을 다해서 요강 준비해서 요강 공부해서 이거저거 따져서 대학 진학을 해보고 안 되면 재수할지언정 지금 순간에 재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일 당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령 재수한다고 해서 패배자는 아니다. 우리가 호모 헌더레더라고 백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까지 딜리한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 꿈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눈치 시험 같은 거 하지 마시라. 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